엄마 아빠 못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돌 되면은 아이들이 물건을 막 집어던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엄마한테 집어던지고 아빠한테 그냥 이렇게 집어던지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씩 웃기도 하고 네. 집어던지고 너무 아픈데 네, 네. 그러면 또 막 부모님들이 걱정을 해요. 네.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맞아요. 이게 사회성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 소시오패스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걱정을 하시고 실제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아 이거 훈육해줘야 되나?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애는 말은 안 통하니까 이거 어떻게 훈육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 왜 일단은 이렇게 던지고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의도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아이가 어리니까 이제 운동 발달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4개월, 6개월일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뭘 잡잖아요. 딸랑이 같은 네, 거. 네. 그러다가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네. 조금 더 크면은 이 물건을 떨어뜨리는 떨어뜨리고. 그리고 네. 다시 집기도 하고 네, 또 네. 떨어뜨리고 이런 게 어떤 운동 발달의 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던져보니까 또 재밌거든. 던지는 것 자체도 이 팔에 써야 되잖아요. 대근육 운동이죠. 그러니까 대근육과 소근육이 발달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능력을 실험하려고 떨어뜨리고 맞아요. 던지고 이렇게 그래서 하는 실제로 그 영역 검진표에도 아이가 공을 던지냐 거죠. 이런 문항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던질 수 있냐. 네네. 네, 그게 안 된다면 운동 발달이 더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운동 능력의 발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인지 능력의 발달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인지 능력이요. 네,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초기 한 4개월까지는 눈앞에 보이다가 물건이 없어지면은 그 물건이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그냥 없어졌다. 없어졌구나. 이렇게 찾지도 않아. 그치.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어디 갔지? 저 뒤에 있네 하면서 찾게도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운동 능력 발달하면서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면 눈앞에서 없어졌잖아. 근데 엄마가 다시 주워주니까 다시 눈앞에 생기고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깍꿍놀이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보였다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숨기놀이 뭐 이런 것들도 다 인지 능력이랑 앞서 말씀하셨던 운동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유식을 먹는데 음식을 탁 떨어뜨리고 또 엄마 주워줘. 또 탁 떨어뜨리고 이러잖아요. 열받죠. 그게 우리 아이들은 너무 신기한 거네요. 이게. 그렇죠. 다시 나타난다는 네, 거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마스터하는 과정인 거네요. 정상 발달 중에서. 네, 정상 발달 중에서 나오는 그러면 거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공격적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엄마를 그러나. 골탕 먹인다든지 뭐 떨어뜨리는 거는 괜찮은데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 던지고. 엄마를 때린다든지 이런 거 하면 얘가 성격이 이상한가? 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아이의 성품이나 성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인지 발달 중에 한 과정이다. 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엄마를 때리거나 이러는 행동이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면 엄마를 때리고 너무 좋아해. 아니면 물건을 딱 던지고 나서 일부러 맞추는 경우. 엄마가 쫓아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맞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행동을 수정을 해줘야 되긴 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습관이 되잖아요. 이런 게. 네, 방금 말씀드린 행동들을 우리가 행동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언어화로 한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이나 뭐 감정을 말로 표현하겠지만 아이들이 아직 돌쟁이들은 말을 못하니까 행동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동화할 때 좀 공격적이거나 거친 행동을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1번은 재밌어서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뭔가 요구하거나 거부할 때 하기 싫어 아니면 뭐 줘 이런 의미로,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럴 때는 행동이 반복되지 않게 교육을 해주는 것은 필요해요. 세 가지 다 다른 방법으로 훈육을 해야 될까요? 예전 훈육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행동 수정을 위해서는 행동에 A, B, C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A는 선행사건, B는 행동, 던지는 행동, C는 결과죠. 근데 우리는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C, 결과를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재밌어서 하는 행동이다 그러면은 재미가 없게 만들고 엄마가 반응을 안 해주게 만들고 또 만약에 뭔가 요구하거나 거부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요구가 안 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과자를 안 줘서 때리거나 뭐 화냈을 때 그럼 과자는 무조건 안 줘야지. 네, 과자를 줘버리면 아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이거다. 다음엔 더 크게 울어야지. 이렇게 되는 다음엔 거예요. 더 세게 때려야지. 만약에 내가 몇 번 때렸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 못 참아서 과자를 줘버렸어. 어우. 아, 이 정도는 다음에는 여기를 때려야겠다. 이러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수정하는 거.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어때요? 화가 나는 건 화낼 때. 왜냐면 이때는 이제 돌즈음이 되면은 분노, 화, 짜증 이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네네. 느끼기는 느끼는데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화났어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좀 달래줘야 되겠죠. 뭐 안아줄 주의 수 있고. 전환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감정에서 좀 빠져나오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안아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기다려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소방차 간다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되면 너무 좋겠죠. 그 정도로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되게 쉽게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한테 먹힐 만한 방법으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결국은 세 가지 모두 아이가 원했던 그 결과는 이 행동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거 자체가 교육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화를 내고 감정적일 때 부모도 같이 감정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이 서로 시너지가 돼서 더 증폭만 되고 아이는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것들은 안 해야 될지를 배울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요. 부모님이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지 아이가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중심을 잘 잡아주려면 우리 첫 번째 얘기한 이런 돌쟁이들의 행동에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네. 아이가 뭐 성격이 문제 있다든지 감정이 없다든지 공감 능력 자체는 2세 정도가 되어야 조금씩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알려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